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님들,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김희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 당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나 총선, 지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기보다 우리의 바람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덕자들의 숱한 시도에도 우리 당의 역사는 배신으로 가는 성공적인 예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여간의 태극기 투쟁은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대중로부터 이미 지난 일이라는 비난을 받는 주체를 파업으로 수행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치 조직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이번 3기 지도부의 투쟁 양식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기호 2번, 이번에는 기호 2번입니다. 김희자는 수동적이지 않을 뿐더러 기존 정치권에서 보여왔던 추악한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화주의적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투쟁에 당원 동지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 당을 이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무효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한 우리의 강렬한 실천 의지가 대중들의 기준과 기호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숙고해 가면서 당대표로 출마하신 조원진 후보를 지키고 보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도 자력으로 돌파해야만 됩니다. 저 기호 2번 김희자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 과제 극복에도 앞장서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난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가는 길에 조원진 후보와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개척할 권리가 있고 또한 스스로 개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왔던 우리 당원 동지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천한 이기적 욕망에 오염되고 혼합해진 당 예전의 계룡산 마로니에 공원 그리고 장충체육관에서 창당 때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만든 당입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을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조원진 후보와 함께 당을 지켜내고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꿈을 위해 당원 동지들과 함께 싸우고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이번에는 2번입니다. 김희자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일기가 고르지 못한 시기에 동지님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일산의 잔칫날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번에는 2번 김희자입니다. 꼭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면 발표하신 중에 네. 우리 공화당이 극우 세력 네. 우리 공화당이 극우 세력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쓰여 있는데 네. 그거를 자력으로 돌파하는데 앞장서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네. 실행을 하실 것인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제가 뭐 각자 사람들의 다 우리 동지들이 달란트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간에 극우라고 하고 막 사실 상황이 극우 이렇게 여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쌈닭이라고 하고 극우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 언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공화당이 매스컴에서 안 보여주니까 우리 공화당이 방송국을 만드시겠다 이랬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동지님들도 다 아시고 우리 질문하신 천막당사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세워진다면 저의 이제 디자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 있어요. 꼭 공장만 해서 생산하고 그러는 것보다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스페인을 보면 피카소 하나로도 그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깐 1, 2년 살고 말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총체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방송국이 세운다면 제가 작품이나 뭐 다른 우리 동지들의 귀한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서 지금 우리 당이 재정이 예를 들어 뭐 당비를 내서 당을 운영한다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 뭐 지금 YTN이나 이렇게 공영방송들도 보니까 쬐끄만 또 방송국이 있어서 그런 창출하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뭐 신의 한수라든지 큰 유튜브들도 뭐 굉장히 활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5년의 시간을 보낸 거는 이제부터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우리 공화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국이 아마 대표님께서 이제 선출되시면 바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전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동력해서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이미지도 안 좋지만 그것보다 또 재정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극우 프레임 문제는 작품 활동을 통해서 네. 그거를 돌파를 시도해 보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아니요. 작품 활동도 작품 활동이지만 네. 제 작품 안에서 그거 갖고 이게 물건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옷 입고 있는 거라든지 머리에 쓴 무슨 디자인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을 제가 해야겠다는 거야. 저 작품에서 그걸 작품 팔아서가 아니라 우리 동지들이 더 같이 어울려서 그런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국을 개설하시면 네. 뭐 다른 대형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쇼핑 비슷하게 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품을 기증을 하셔서 판매 수익금을 한다는 아니요. 뜻이신가요? 아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네. 제 작품이 지금 계속 정중동이라는 작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작품을 핸드백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디자인 가지고 그럼 그걸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스카프를 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런 디자인을 로얄티를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걸 여기다 이제 기증하면 그거로다가 상품이 되지면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디자인이라가 그리고 다 그걸 받아다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그림만 팔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더 지속적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네. 취지에서.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작품 전시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장소하고 네. 지금 하시는 곳하고 네. 요번에 그 작품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아는데 네. 이번에는 주제가 무엇인지 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8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재정을 늘 고민하니까 제가 했다고 하기보단 우리 동지님들이 적극 호응해 주셔서 함께 한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림만 그리면 동지님들이 사주시면 전액 후원도 해서 같이 윙윙 하는 거지 제 이름으로 했다는 것 뿐이지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인사동에 오사카 갤러리라는 안녕 인사동이라는 건물에서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크릴전하고 그다음에 한국화, 동양화하고 요번에는 수채화 어제 DP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한 주는 수채화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영감이 돼서 정중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동지님들이 그 50만의 우리 당원 동지들을 다 그려주고 싶은데 여건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시각적으로 저의 마음을 그려서 우리 동지님들이 사실은 아까 여기 말을 못 드렸지만 제가 나온 이후에도 우리 동지님들이 다 여성분들이 80% 이상입니다. 골드 시니어시거든요. 어디에 나나도 귀하신 분이야. 쳐다만 봐도 아까운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면 우리 공화당이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동창회고 여기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긍심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인사동에서 또 마지막 편이 유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8월 오늘이 17일이잖아요. 그래서 30일까지 있으니까 그 장소가 만남의 장소도 좋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림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 오사카 갤러리 측에서 관장이 처음에는 저를 잘 몰라서 뜨악하더니 이제는요 우리 공화당에 당원 가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도 당원 가입을 오늘 하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질문 또 없으시죠?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예. 출마하신 용기에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예. 지금 우리 공화당이 정중동이라는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네. 그 정치판이나 뭐 언론이나 여기에서 고립 상태다 우리 공화당이. 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희자 그 최고위원 출마 후보께서 그 네. 예술인 관련돼서 그 외연 확장 네.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예,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 예술인은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뭐냐면요. 그림이 많이 팔리는 게 성공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도 사실은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는 그 작품도 특이하긴 하지만 작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분 나름으로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다. 피카소가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보여주는 거는 제가 그 가장 센터 인사동에 있잖아요. 제 그림을 원로들 화가들이 계속 매주마다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시 한 번 하기가 1년에 한 번 하기 몇 년에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달에 4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지님들은 내가 하니까 그냥 경월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그 미술계에서 어머 저희가 누구야. 그래서 최고위원까지 나왔다니까 막 화자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그간에 동지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림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들이 와서 보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잘 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저 김희자는 굉장히 그림도 좋고 그림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화가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좀 뻐기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 거기 같은데 침을 삼키는데 내가 좀 금방 우리 공화당 오라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굳건하게 해야지 자기도 들어가 볼 거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준 선생님 말씀 답변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그 전시장에 네. 우리 동지님들이 와서 만남의 장소로도 네네네. 활용하실 네.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그림 전시하는
관통하는 주제가 정중동이라는 예, 말씀이세요? 예. 아, 작품에 그게 다 녹아 있다. 전체적인 4번의 개인전에 전체적인 이거 주제는 정중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1월 달서부터 선거 끝나고서 마음이 막 우리 동지님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대표님이 정중동 하시면서 그 말이 아주 그냥 정말 어떤 천금의 말보다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고 또 이제 그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으로 나가니까 이제 정말 그 말이 천군만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네. 소재라고 하나요? 모티브라고 네, 네, 하나요? 네. 그런 것은 어디서 구하세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 6년 전에를 거슬러 볼게요. 우리 그럴 때는 제가 꽃이나 뭐 들판이나 이렇게 생활에서 보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 있잖아. 소소한 이야기를 자연 그 주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사태 일어나서부터 주제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제가 8번의 개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12번이 되는데 그 안에 주제가 진실의 눈.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 진실의 눈.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나라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자를 따서 바다해로 해서 바다에 그 들어오는 포말이 드레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레스로 웨딩 결혼한 것처럼 해서 그런 주제로 또 전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한복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한복을 입으시면 고우시고 정말 우리나라 그냥 스스로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어떤 대통령으로서 외교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라도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한복을 입으시고 그렇게 하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님의 옷자락이라는 주제로 그랬더니 어쨌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만간 제가 35회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떡하냐. 먼저 번에 했던 그 한복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해서 한복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작품으로 바라건대 국회의사당에서 로비에서 하던 예술의 전당에서 하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던 계속해서 추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작품만 있으면 큰 데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당에서 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어제도 밤새도록 그림 그리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활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동지님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습 질문. 네. 지난 대선에 몇 번 찍으셨어요? 기호로. 기호 11번이요. 감사합니다.